아, 그들은 그 강아지를 묶어 강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강아지는 기적처럼 죽지 않았다. 예, 사무상해보라. 당신이 강변의 시골길을 걷고 있다고. 갑작스레 불어온 강한 바람이 축축한 풀 내음을 얼굴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곳. 햇살은 적당히 따스하고, 아,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멀리서 무언가가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이 움직임이었는지, 아니면 그 풍성한 황금빛 털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안감이 휩싸인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음, 아, 당신은 그것을 발견한다. 신도께 강아지 한 마리. 황금빛 털은 뼛속까지 햄뻑 젖어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붉은 밧줄이 가슴과 등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고, 아직 어리지만 그 견종 특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앞발로 물살 속 미끄러운 바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이 마치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했다. 농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강물이 아니었다. 틀림없이 공포의 나락에서 흘린 무겁고 진실된 눈물이었다. 입가는 희미하게 벌어져 누군가를 부르듯, 마치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몸에 감긴 밧줄은 더 아래쪽 다른 바위 틈에 낀 커다란 돌에 묶여 있어 완전히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다. 마치 운명이 살아남으려고 몇 초의 시간을 더 허락해준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그 조그맣지만 단단한 몸을 때리고 흔들고 체온을 빼앗아갔다.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듯 떨고 있었다. 그리고 최악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물 흐르는 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그 고귀한 혈통의 진돗개가 죽지 않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는 소리뿐이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연출된 장면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 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만약 그까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당신은 이 작은 전사의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될 것이다. 도저히, 분노, 침막,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가 그 아이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려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믿어달라. 앞으로 펼쳐질 전개를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강아지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이란 받는 오래 잠긴 채 빈도 바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마치 그 바위만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인 것처럼. 아직 어린 몸은 그 견종 특유의 간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에이,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은 점점 더 약해졌고, 강물의 흐름은 저하는 소용없다고 속삭이며 그 싸움을 비웃는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조금 위쪽 강둑에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있는 인간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한 대여선 명예 젊은이들이었고, 마치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영상이라도 보는 것처럼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야, 저것 봐. 수영이라도 할 셈인가 본데. 가른 한 명은 최대한 높은 각도에서 촬영하니 말했다. 이거 완전 바이럴 각인데. 제대로 찍어. 그들은 그곳에 서서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촬영만 하고 있었다. 강아지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려 발버둥치며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렸다. 성공할 때마다 가늘고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를 냈다. 자세히 귀 기울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없고 그 광경을 공유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더 먼 산책로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중년 부부, 젊은 커플, 할아버지와 함께 나온 아이. 벨밑은 힐끗 보고 몇 초간 멈춰서서 입을 가렸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다.
마치 세상이 냉혹해지고 사람의 자비심이 잠들어 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황금빛 아래 진돗개는 흠뻑 젖어 떨면서 어 숨을 쉬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그가 아직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엉가의 사람들을 향했다. 다정한 눈길을 내밀어줄 손길을 바라는 듯했지만 그가 본 것은 스마트폰 렌즈뿐이었다. 강물은 멈추지 않았고 물은 계속해서 그를 덮쳤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밧줄은 더욱 세게 조여왔다. 그가 묶인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 이제 한되었다. 바로 그때 강아지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변했다. 나의 움직임, 물 하나의 시선, 누군가 그를 다른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병적인 호기심도 무관심도 아닌 훨씬 더 강한 무언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 눈빛은 강가에서 몇 미터 떨어진 나무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자, 한 노인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저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박 할아버지. 이 근처에서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에,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햇볕과 세월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 특유의 느릿한 걸음걸이. 아침도 그는 평소처럼 일찍 산책을 나왔다. 그는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다. 헬스가 적었고 누구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그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웃긴 게 웃음소리, 스마트폰, 그리고 무관심. 다리는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앉아있는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힘겹게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섰다. 신발과 겉뜻을 벗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발을 디뎠다. 할아버지, 들어갔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누군가 외쳤다. 물살이세요. 아버님,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강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릎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이 그의 숨을 앗아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찼다. 흠뻑 젖어 무거워진 털 뒤집어 쓴 진돗개는 그때쯤 머리를 겨우 들고 있을 힘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몸은 이제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살이 그를 거세게 쳤고 밧줄이 있으면 위로 떠올라 팽팽해졌다. 강아지는 이제 울지도 않고 그저 숨을 쉬기 위해 입만 벌리고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 자신을 위해 와주었다는 것도 모른 채 박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사투였고 물의 무게와 계획 크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아니, 이번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강물보다 더 거세게 그를 몰아붙이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강아지에게 다다르자 그는 떨리지만 단일한 손으로 그 아이를 붙잡고 나른한 손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진돗개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까스로 숨만 쉬고 있었고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듯 고요했다. 박 할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아이를 들어올려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고 무트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무트로 돌아오는 길엔 팔에 아른 진돗개의 무게 때문에 끝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노인은 한순간도 그 아이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함께 무트를 향해 헤엄치고 있을 때 은중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내려지고 맺은 한숨을 쉬고 다른 이들은 입을 막았다. 이 광경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박수를 보냈다. 박 할아버지의 발이 마침내 강바닥에 단단한 땅에 닿았을 때 방은 마치 그를 놓아주기 싫다는 듯 파도가 그의 등을 쳤고 엿속의 돌이라도 품은 듯 피로가 덮쳐왔다. 하지만 그는 걔를 놓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손주, 핏줄, 자신의 인생 이야기 그 자체인 것처럼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다. 안가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엔 죄책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구멍 깊숙이 차오르는 무언가를 느끼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살아있나요? 건물을 글썽이는 여자가 물었다. 숨을 쉬고 있어.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다. 박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모래 위를 맨발로 걸었고 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젖은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는 가운데 팔 안에는 미약하지만 아직 따뜻한 진돗개를 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젖은 셔츠를 벗어 그것으로 강아지의 몸을 감싸 그 풍성한 황금빛 젖은 털을 덮어주려 했다. 강아지는 겨우 들릴 듯한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한숨 같은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래, 그는 살아있었다. 건줌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찼다. 주제감, 소테시엠, 그리고 찬세. 이 소동을 일으킨 젊은이들 중 한 명이 몇 걸음 다가왔지만 할아버지의 눈빛만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누군가 속삭였다. 스마트폰은 이제 병적인 호기심이 아닌 경의를 표하며 촬영되고 있었다. 한 여성을 라이브 방송을 하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기본, 이 여운께서 지금 묶여서 쓰레기처럼 버려져 물에 빠져 죽어가던 진돗개 강아지를 구하셨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해. 점의 구현. 이거 공유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갑자기 강도 끝에서 누군가 외쳤다. 경찰 불렀어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안도감에 휩싸여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가리켰다. 군중이 그들을 둘러쌌다. 저놈들이야. 목하게 막아. 얼굴 찍어. 개를 던진 젊은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별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였지만 점차 커지더니 이내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강물에 반사되기 시작했다. 순찰자가 도착해 자갈기 위해서 급정거하자 온 길은 일순간 터져나왔다. 군중은 젊은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대진 않았지만 움직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관 한 명이 즉시 차에서 내려 아직 셔츠로 개를 감싼 채 무릎 꿇고 있는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경찰관은 그의 눈을 보고 단호하지만 존중이 담긴 어조로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님? 막 할아버지는 아직 피로로 숨을 헐떡이며 짧게 대답했다. 저놈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 했어. 그래서 그리고 떨고 있고 흠뻑 젖어 황금빛 털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그 동그란 눈은 이제 반쯤 감겨 마침 내쉴 수 있다는 듯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는 돌아서서 젊은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한 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휴대폰에 영상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모든 각도에서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 한 짓이지? 경찰관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물었다. 몇몇이 동시에 답했다. 저놈이요. 와인 샷츠. 야봤어요. 젊은이는 변명하려 했다. 장난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어 그를 돌려 세우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웠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우는 사람도 있었다. 몇몇은 떨리는 손으로 그 광경을 촬영했고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 조용히 말없이 긴 포옹을 나누었다. 그동안 강아지는 아직 살아있었다. 숨은 가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강가에 있던 모두가 분명히 이해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하나의 생명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순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는 동안 뒷좌석에는 수갑을 찬 젊은이가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계속했지만, 주목은 다시 강아지에게로 돌아왔다. 박 할아버지는 아직 모래 위에 앉아 등을 구부리고 노노는 천가히 나그를 감싸고 있었다. 바나질은 그의 가슴에 몸을 웅크렸다. 마치 그 따뜻한 자리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안전한 곳인 것처럼 한 여성이 배낭에 있던 담요를 들고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거 덮어주세요. 제발요.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날씨미스럽게 강아지를 담요로 감쌌다. 아, 작은 동물은 한숨 같은 희미한 소리를 내뱉었다. 마치 마침내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외쳤다. 페이스북 라이브 중이에요. 벌써 5천 명 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불과 몇 분 만에 구조 영상은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SNS상에는 강아지의 계정일, 영웅박 할아버지, 동물학대를 멈춰주세요 와 같은 해시태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플루언서, 활동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박 할아버지가 진돗개를 팔에 안고 강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 순간을 공유했다. 이 이미지는 천 마디 말을 대신하는 사진이 되었다. 그때쯤 한 동물보호 NGO의 자원봉사자가 라이브 방송을 보고 달려와 있었다. 그는 이동형 케이지, 썰, 마른 수건, 그리고 작은 구급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존중을 표하며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저는 희망의 손길 소속입니다. 저희가 이 아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강아지를 보았다. 그 양쪽 귀 사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저들과 함께 가겠니? 아가. 강아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 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괜찮으시다면 어르신도 함께 가주시겠어요? 봉사자가 말했다. 물론이지. 노인은 대답했다. 이제 저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NGO의 차에 올라탔다. 강가의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단지 정의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도 아직 신뢰를 되찾게 해주는 행동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NGO의 차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라이트를 켜고 시골길을 달렸다. 차는 무겁지만 따뜻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아직 담요에 쌓인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때때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등을 쓰다듬었다. 힘내, 챔피언. 그는 속삭였다. 서른 넘어 운전하던 봉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흠뻑 젖어 추위로 입술이 파여진 노인이 자기 자신보다 한 마리 개를 더 걱정하고 있었대.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적이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한 팀의 수의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단체의 누군가가 영상을 보고 서둘러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왔어요. 방위의 강아지. 빨리 문 열어줘요. 박 할아버지는 그 개가 유리 세공품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 단단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몹시 무서워하고 있어. 그는 나라며 압류 속에서 그 아이를 더욱 과하게 안았다. 니짤실에서 그들은 아이를 온열 매트 위에 눕혔다. 하얀 불빛이 모든 것을 비췄다. 모니터 소리, 금섭트레이 소리, 레이어 사들 사이의 지시가 들렸다.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들린 것은 모두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힘차게 뛰는 그 소리. 수의사는 신속하지만 거칠지 않게 진찰했다. 저체온증, 심한 세약, 다치로 인한 목과 몸통의 압박 흔적이 있지만 안정적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나는 돈일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촉촉했지만 참안했다. 그는 그저 다다가 진짜일 때 위로 몸을 쓱 깃고 강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너는 강하구나. 애가 잘 버텼다. 강아지는 아직 약했지만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반에서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에서는 마치 박수발치처럼 느껴졌다. 여성 간호사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 올려도 될까요? 어르신? 모두가 이 아이 소식을 묻고 있어요. 무사한지 다들 알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찰대 위파란 담요에 쌓여 옆에 박 할아버지가 있는 진돗개 강아지의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SNS가 응원 메시지, 그래, 고발,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는 동안 아리스는 그 작은 방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이 함께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동사자들은 그를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마른 옷, 따뜻한 커피, 심지어 쉴 침대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 대기실에 계속 앉아 강아지가 감시 아래 잠들어 있는 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따금 간호사가 나와 모두 순조롭습니다라고 전하면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은 잠들고 병원도 조용해졌지만 박 할아버지는 마치 조각상처럼 수호자처럼 그리고 눈을 감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남자처럼 그곳에 있었다. 아니, 아직은 밤이 밝아올 무렵 NGO의 젊은 봉사자 중 한 명인 민준이 따뜻한 율무차를 들고 그의 옆에 앉았다.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말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좀 쉬지 않으세요? 너희는 한숨을 쉬고 젊은이의 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네. 인주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뚝뚝하게.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가슴에 쌓인 것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나에게도 걔가 있었네. 독실이라고. 내 동반자였고 내 그림자였고 내 전부였지. 길가에서 주웠어. 이 아이처럼 깡마르고 더러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이 내 목숨을 구해줬네. 그는 말을 끊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네. 정신을 팔고 있다가 발을 헛디뎠지. 그대로 물에 거꾸로 처박혔어. 물살에 휩쓸려 내가 소리치기도 전에 복실이가 뒤따라 뛰어들었네. 민주는 숨을 삼켰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 녀석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어. 내 겉옷을 물고 나를 구하려 했지만 님이 부족했지. 나는 운 좋게 배를 탄 어부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복실이는 그 녀석은 올라오지 못했어. 나를 구하려다 죽은 게야. 그 이후로 물가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와. 그 녀석의 얼굴, 눈, 마지막까지 나에게 매달리던 모습을 떠올리네. 오늘 저 황금빛 진돗개가 혼자 떨며 발버둥 치는 것을 봤을 때 어딘가에서 복실이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네. 이번에는 저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구하는 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생각도 없이 뛰어들었네. 이번에는 내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인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접한 의사는 강아지가 그 짧은 생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마치 날씨마저 격동 후에 휴식을 주고 싶다는 듯 맑고 푸른 하늘로 맞이했다. 병원은 일찍 문을 열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숨도 못 잔 듯한 그러나 평온한 표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가 한 것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었다. 음, 강아지의 숨결 하나하나, 희미한 울음소리, 모니터의 변화, 박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오전 8시 정가, 주임 수의사가 평소와 다른 미소로 나왔다. 그것은 단지 안도가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듯한 미소였다. 어르신, 도비는 넘겼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직접 그 아이를 구해낸 이래 레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만나봐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아직 좀 약하긴 하지만 마련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을 보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따뜻했고 조용한 음악과 소독의 냄새가 감돌았다. 데워진 침대 위에 더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강아지는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힘은 없지만 필사적으로 꼬리를 희미하게 흔들며 인사했다. 막 할아버지를 보자 그런 거기 계셨군요라고 말하듯 작게 낑낑거렸다. 도인은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진돗개는 그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뚝이 터진 듯 흘러넘쳤다. 박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스리의 기억, 그를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 그리고 이번에는 해냈다는 헤아릴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잘 버텼다. 챔피언,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병원 직원들은 문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헐, 그것은 신성한 광경이었다. 우와, 간호사가 불린 사료 그릇을 가져왔다. 쉿, 강아지는 천천히 그러나 허겁지겁 먹었다. 그 후 다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이제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곳에 머물며 그 기대를 계속 쓰다듬고 있자. 민준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왔다. 어르신, 이거 보셨어요? 그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도저 영상은 300만 뷰를 넘어섰다. 지역, 전국, 심지어 해외 언론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강아지의 최신 소식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누군가 올린 설문조사였다.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입양해야 할까요? 10만 표 이상의 투표에서 두 팔간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다. 나는 SNS 같은 건 안 하는데 말이야. 민주는 그에게 윙크했다. 벌써 팬이 있으시네요. 어르신, 노인은 잠든 뒤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마치 태풍 같았다. 렌, 정식 이름이 없는 강아지는 마치 그 진돗개의 몸이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빠르게 회복했다. 식욕도 왕성했고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박 할아버지가 문으로 들어오면 열렬히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는 마이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구조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뉴스 프로그램, 디지털 잡지, 틱톡, 인스타그램, 심지어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했다. 강의 강아지라고 그들은 그 아이를 불렀다. 영웅이 박 할아버지였다. 그들은 걔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신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달이 얼마 전 강아지를 잃었는데 이 아이는 완벽합니다. 저희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털북숭이 형제가 생길 거예요. 중에는 마치 상품인 것처럼 돈을 제안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만약 저희에게 입양을 허락해 주신다면 워싱 리어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역할이었다. 민주는 어느 날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아지를 원하고 있고 법적으로 아직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저희 NGO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노인은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조여왔다.
그는 한쪽 귀를 늘어뜨리고 곰돌이 인형무늬 담요가 덮인 작은 침대에서 잠든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유명해서도 모두가 원해서도 아니라 쎄 말을 나누지 않고 또 그 황금빛 진돗개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그는 생각했다. 누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까? 누가 이 아이의 공포를, 떨림을, 눈빛을 이해해 줄까? 누가 악몽을 꿀 때 안아줄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다. 그날 오후 NGO의 대표가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젊고 진지한 여성이었고 반의 슬픈 일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기적을 믿는 유형이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학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학 할아버님, 많은 신청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썰담한 분들, 완벽한 가족들, 저희는 어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확산된 댓글이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강아지에겐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촬영도 망설임도 도망도 없이 그저 물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고 미소 지었다.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입양해 주시겠습니까? 박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가늘고 거의 한숨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아이를 입양한다기보다 제가 저 아이에게 입양되고 싶습니다. 대표가 사류에 서명을 하고 바로 그 순간 강아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그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의 다리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그에게는 이름이 생기고 질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으로 안식을 얻은 것이다. 서류는 서명되었고 절차는 완료되었다. 강아지는 마침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것, 신정한 집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작지만 강한 디테일이 빠져 있었다.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이동용 케이지를 트럭 뒷좌석에 설치하며 물었다. 아,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평범한 이름은 짓고 싶지 않았다. 아, 이 개는 다른 개들과 다르다. 그런 진돗개이며 그는 다른 개라면 견딜 수 없었을 일을 살아남았다. 우살에, 공포에, 죽음 그 자체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품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이름은 용지로 하자. 도인은 마치 우주에 선언하듯 말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 아이에게 딱이네요. 니야. 조수석에서 용기는 혀를 내밀어 박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다. 마치 동의한 것처럼 돌아오는 길은 평온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용기는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잠들었다. 집에 도착해 박 할아버지가 소박한 집의 문을 열었을 때 몇 년 만에 그는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작은 집은 오래된 나무 냄새, 독근 커피향,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용기의 등장으로 공기 속에 무언가 변했다. 박 할아버지는 구석에 깨끗한 수건을 깔고 물을 담은 작은 그릇과 사료를 담은 다른 그릇을 놓고 앉던 안락의자에 앉았다. 용기는 서툰 발걸음으로 그곳을 탐험하며 모든 것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박 할아버지에게 돌아와 그의 발치에 누웠다. 알겠니? 도인은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구해준 거란다. 그 후에 나날들은 천천히 그러나 새로운 평온과 함께 지나갔다. 도인은 더 이상 혼자 강변길을 걷지 않았다. 이제는 용기와 함께였고 그 개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돗개 특유의 품위를 가지고 마치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미소 짓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카메라나 박스를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었지만 엄난 게 모든 제스처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모든 사람들의 것, 동의하고 댓글을 달고 울었던 모든 사람들의 것, 그리고 내 생명에는 가치가 있다고 아직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기가 임시 침대에서 다리를 웅크리고 담요에 코를 파묻고 잠들어 있을 때 박 할아버지는 그를 마치 기적을 보듯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강인한 다리와 깊은 눈빛을 가진 기적. 그리고 이야기는 전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와 용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마을의 다른 곳에서는 그를 강에 던진 젊은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사회적 압박은 너무나 컸고 영사는 너무나 명백했으며 증언은 너무나 설득력 있었고 아무리 비싼 변호사라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언론은 매일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은 용기를 위해 정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 오후 지방법원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젊은이는 영상 증거와 목격자 증언에 따라 중대한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 판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지 한 마리 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서의 우리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결에는 고액의 벌금, 동물보호소에서의 사회봉사, 할아버지나 용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포함되었다. 법정은 박수갈채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의가 늦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원 입구에서 는 민중과 NGO 봉사자 2명과 함께 온 박 할아버지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오자 플래시가 순간적으로 그를 눈부시게 했지만 그는 멈추서서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이긴 것은 제가 아닙니다. 좋아이, 용기가 이긴 것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모든 생명이 이긴 것입니다. 그 말은 몇 분 만에 헤드라인이 되었다. 그 후 며칠간 영향은 그곳에 그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한 초등학교는 물에서 올라오는 용기의 모습을 그린 벽화를 제작했다. 지역 보호소는 전국에서 기부금을 받았고 그중 다수에는 용기와 이적 구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것은 법에 일어난 변화였다. 이 사건의 영감을 받아 많은 활동가들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적인 길은 느렸지만 무언가 움직였다. 용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투쟁에 회복력에 그리고 단 하나의 용감한 행동이 멈출 수 없는 연민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용기는 그저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잠들고 바닥에서 나비를 쫓고 물이 담긴 양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짖기를 원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는 사랑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이는 그런 아침이었다. 식탁 위에서는 커피가 김을 내고 있었다. 용기는 그 풍성한 황금빛털로 모서리에서 천 장난감을 씹고 있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구겨진 신문을 조용히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신목은 달랐다. 박 할아버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경진도 어지럼증도 아닌 다소나 무거운 느낌, 조용한 압박감이 있었고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좀 시험시험하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완고했고 헛옷을 입고 용기의 목줄을 손에 들었다. 간이 가졌구나. 아들아, 오늘 공기가 좋구나. 용기는 뒷범에 팔짝 뒤었고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랬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길은 늘 같았지만 이번에는 박 할아버지의 걸음이 느렸고 멈춰 사는 일이 잦았고
심호흡을 자주 했으며 그리고 때때로 무언가를 숨기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용기는 좋은 친구처럼 그리고 진돗개 특유의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그에게 바싹 붙었다. 그는 당기지 않고 그저 그의 곁을 걸으며 인간이 아직 말로 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을 때 걔가 보여주는 그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들이 늘 앉던 나무 밑에 도착하자 박 할아버지는 나무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그 잔인한 강. 그것은 한 명을 앗아가고 다른 한 명을 안겨주었다. 그 강은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했다. 용기는 그의 발치에 누워 그 코를 그의 신발 위에 얹었다. 노인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에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가끔 심장이 예전처럼 뛰지 않는 것 같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아. 하지만 뭐가 제일 힘든지 아니? 용기는 귀를 쫑긋 세웠다. 네가 곁에 와준 뒤부터 조금만 더 이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들은 잠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애는 흘렀고 나뭇잎을 속삭였고 용기는 다시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날 밤 박할아버지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용기는 그 어느 때보다 그에게 붙어 있었고 마치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다. 노인이 침대에 들자 강아지는 자신의 잠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에서 잠이 들었고 그 머리를 담요 위에 얹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리고 한밤중에 박 할아버지는 가슴에 격렬한 통증으로 눈을 떴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저 침대 가장자리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용기는 그곳에 있었다. 잠에서 깨어 큰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있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이리 오렴. 아가 이리 와.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야. 결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깊고 조용하며 소리 없는 그러나 평온으로 가득 찬 잠에 빠져들었다. 달이 밝고 새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무언가 이제 없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용기였다. 그는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고 매일 아침처럼 침대 가장자리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림도 없고 숨도 쉬지 않고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입술을 희미하게 벌리고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를 쓰다듬고 싶었다는 듯 손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 용기는 작게 낑낑거렸다. 그는 짖지도 울부짖지도 않고 그저 노인의 가슴에 머리를 얹고 그곳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이 받아들이기 전에 그의 몸이 이해한 것처럼 몇 시간 후 이웃 사람들이 박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장 먼저 온 것은 민준이었고 문을 열자 그는 그 광경을 발견했다. 평온한 노인과 신성한 소자처럼 그를 지켜보는 용기. 말은 오가지 않았고 오직 침묵만 있었다. 눈물과 누구도 삼킬 수 없는 목에 먹먹한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다. 간이 강아지 여모 박 할아버지 별세 영혼으로 구한 남자 이제 편히 잠들다. 그리고 온 마을이 그를 배웅할 준비를 하는 동안 용기는 안락의자에서 떠나지 않았고 먹지도 놀지도 않고 그의 냄새가 마지막으로 남은 담요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꽃을 놓고 촛불을 켰고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를 가져왔다. 거리의 벽에는 물에서 용기를 팔에 안고 올라오는 닭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영원히 떠오를 것이다. 장례식 날은 그의 바람대로 소박했다. 화려함도 연설도 없이 부족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복의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관 뒤를 따르는 용기만이 있었다. 그는 땅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얼음은 굳건했다. 식이 끝난 후 인주는 그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걱정 마, 챔피언.
네가 원할 때까지 나랑 같이 있자. 하지만 용기는 진정하지 못했다. 날들은 지났고 슬픔은 남았지만 와, 그의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 아, 큰 불꽃이 될 준비가 된 불씨처럼 타오르는 무언가가.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학교 앞에서 민준이 그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 아이들 무리가 다가와 그를 만지고 안아주고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이 개가 할아버지를 구했어. 민준은 그들을 보고 대답했다. 아니, 반대야.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구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했단다. 아이들은 다정함으로 그를 둘러쌌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 처음으로 에이, 용기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신에게 아직 할 일이 있고 계속해야 할 일이 있고 나눠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몇 주가 지났다. 점차 슬픔의 그림자는 기억의 빛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용기는 아직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아 그를 돌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었다. 그가 겪은 일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보는 방식 때문에 그에게는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 있었고 그곳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거의 의도치 않게 시작되었다. 지역 학교에서 동물 존중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고 누군가 용기를 데려와 아이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는 동의했다. 그는 짧은 비디오를 준비하고 할아버지의 사진과 목에 파란 스카프를 두른 용기를 데려갔다. 그들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조용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이 존경심 때문이었다. 용기는 조용히 앉아 짖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그저 모두가 쓰다듬게 했다. 그리고 민준이 그의 이야기를 하자 아는 아이들이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안으로 다가왔다.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옛날에 우리 집개를 때렸어요. 하지만 이제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무언가 태어났고 그것은 모두가 상상하는 것보다 빨리 자라났다. 용기는 학교, 교야만, 뉴스,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모든 것을 말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른들은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 그를 만질 때마다 그들은 이해하는 듯했다. 이 진돗개는 어려지고 공포와 죽음을 이겨냈는데도 아이,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있구나. 지역 기자가 그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 별명은 퍼져나갔다. 그레시먼, 블로그, 팟캐스트, 내 심지어 전국판 잡지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용기는 그것을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곁을 계속 걸으며 쓰다듬어지고 햇볕 아래서 잠들고 몸을 꾸며 조용히 짓기를 원했다. 다른 점은 이제 그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지는 씨앗, 연민의 다정함의 공감의 씨앗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끔 그가 간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 앉아 있을 때 그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한순간 마치 결코 떠나지 않은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왜냐하면 박할아버지는 육신으로는 없었지만 돌보는 것을 배운 모든 아이들 속에 나시 믿는 것을 알게 된 모든 마음 속에 그리고 용기 덕분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모든 이야기 속에 그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황금빛 털을 가진 진돗개 용기가 강에서 구조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퍼져나가는 뉴스도 트렌드도 아니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마을 구석구석 그리고 그 너머에서 살아 숨쉬는 기억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죽을 뻔한 강아지로 가리키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꾼 개로 보고 있었다. 주문 광장에 또 다른 벽화가 나타났다. 파란 스카프를 두른 용기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학교 방문은 계속되었고 린 아우는 성장했으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었고 병원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박 할아버지와 용기 공원. 하지만 박수 인터뷰. 영광에서 벗어나 용기는 그 자신 그대로였다. 단순하고 겸손하며 대지 침묵에 그리고 다정 안에 묶인 게 그는 민줄의 지평관에서 잠들고 가을에는 마른 잎을 쫓고 넌리에 간디오키는 강가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앉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옹기는 작은 침대에서 일어나 마당 문을 나서 밝은 나무 벤치로 걸어갔다. 그렇다. 박 할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다. 그는 코를 양발 위에 얹고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나는 계속 흘렀고 나뭇잎은 흩날렸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한순간 아주 잠깐 동안 마치 따뜻한 그림자가 그의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은 영원 잃고 떠나지 않은 존재. 박 할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용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볼 필요는 없었다. 그는 바람 속에 모든 심장 박동 속에 이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아이들 속에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보기 시작한 모든 어른들 속에 그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평온한 눈빛과 가득 찬 마음으로 용길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왜냐하면 때때로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항상 간이 있고 항상 박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한 마리의 용기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에게 저는 할 말이 없고 그저 목구멍 깊숙이 차오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강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본 모든 사람들, 버림받아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만약 어느 한순간이라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면, 만약 용기를 안아주는 자신을 상상했다면, 만약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당신을 구해준 당신 자신의 반려견을 생각했다면 이 이야기는 그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댓글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남겨 당신이 단지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느끼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용기가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고 당신은 이제 이 모래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세상은 때로 아픔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결코 죽기를 선택하지 않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으니까요.